하나, 둘, 하나, 둘, 셋. 네. 국도에서 저기 대화 시간 있으니까 시간 되실 분들 궁금하시거나 뭐 소감 같은 거 얘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뵙겠습니다. 필요한 말씀과 함께 이미 인사하셨는데 그 작품에 대한 잠깐 소개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질문하고 또 객석에서도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저기 충북 계산군에 살아요. 여기 나오는 게 배경이 된 게 충북 계산군 소수면이면 저 이제 간물면에 사는데요. 저는 2017년에 이제 귀촌을 했어요. 네, 귀촌한 이유가 조금 농촌과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만들어 보면 좋겠다 해서 생각해서 귀촌을 했고요. 그 중에 농사도 좀 지어보려고 했는데 농사가 어렵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다가 이제 2019년에 이제 한산리 우리 씨앗 농장을 만나서 그때부터 촬영을 시작해서 2020년 봄에 완성을 했습니다. 토종 씨앗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아마 영화 보셔도 아시겠지만 여기 옆에도 김포 그 토종학교에서도 토종 씨앗을 많이 갖고 나오셨는데요. 토종 씨앗이 보면 옛날 씨앗이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옆 땅에서 자라고 있는 게 우리 씨앗이거든요. 토종 씨앗이거든요. 토종 씨앗이 중요한 이유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요즘에 뭐 유전자 변형 해서 조작해서 이상한 씨앗들이 나오고 한 해 걸러서 심으면 안 나오는 자살 씨앗, 불임 씨앗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나와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다국적 기업들이 씨앗을 굉장히 비싼 값에 팔고 농민들이 그것을 사야 되는 이런 구조가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70년대, 80년대 보시면 씨앗을 팔고 사고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옆 동네에 우리 시금치 떨어졌어 하면 그 동네에 시금치 있어? 씨앗 있어? 무씨 있어? 그럼 좀 받아가지고 이 동네에 심었다고 그래요. 팔고 사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게 씨앗이고 또 생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토종 씨앗 농장 찍으면서 저도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좀 배우고 했던 것 같고요. 이 토종 씨앗을 좀 갖는 과정 그리고 이것을 좀 지켜나가려고 하는 한 농부의 이야기를 조금 잘 전달해 주고 싶어서 제작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앞에 질문 드리고 또 좀 생각하시는 질문들이 있으면 또 객석에서도 받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영화를 보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것이 그 느티나무가 나오잖아요. 영화 제목이기도 하고 그 느티나무가 계속 반복적으로 예를 들면 뭐 도농 교류를 할 때라든가 중요한 순간마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괴산에 있는 것 같긴 한데 굉장히 크고 또 이렇게 우람한 그런 어떤 풍채를 가지고 있는 나무인데 그 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느티나무 나이는 58살이에요. 느티나무가 굉장히 오래된 느티나무처럼 생겼죠. 그 여기 나오는 농부님은 76이에요. 올해 76이고요. 이 안상희 농부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자기 그 동네에 있는 밑에 원래 그 자리는 아니었고 좀 밑에 땅에 있는 느티나무를 거기다 심었대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좀 농사를 좀 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농장 보시면은 그 느티나무를 둘러싸고 사람들이 다 거기서 쉬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공간이고, 또 하나는 안상희 농부하고 느티나무하고 닮았어요. 묵묵해요. 말없이. 또 버티고 있죠, 이렇게. 버티고 있고, 사람들한테 그늘과 쉼과 그리고 아름다움을 이렇게 선사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느티나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이 좀 잘 보여주면 좋겠다 해서 느티나무 아래라는 이름을 좀 짓게 됐고요. 괴산의 괴자가 느티나무 괴자예요. 느티나무 괴. 나무 목자 옆에다가 귀신 기자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느티나무가 괴산에 또 많아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재밌는 얘기 알려드리면, 느티나무는 늦게 티가 나는 나무래요. 처음에 심을 때는 요만큼 잘 형상이 잘 피우지 않다가 오랫동안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얘가 넓고 크게 이렇게 커서 늦게 티나는데요. 우리 토종 씨앗도 지금 막 이렇게 김포처럼 이렇게 토종 씨앗 지키고 또 농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아끼고 보존하고 나눔하면서 우리 씨앗을 피워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늦게 피어나지만 결국은 우리 토종씨앗이 우리의 건강을 또 우리 자녀들의 안전한 생활을 또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새로운 사실을 굉장히 여러 가지를 알려주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고 그 생전 처음 듣는 또 처음 보는 그런 뭐 씨앗이라든가 식물, 그 작물들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데 여기 뭐 우선 그 한상희 농부님도 주인공으로 나오시지만 씨앗들이 실질적으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하고 씨앗이 이렇게 뿌려지고 또 자라나고 하는 이 과정과 그 다음에 그 농부의 삶과 그리고 뭐 계절의 변화와 이런 것들이 이제 영화에 하나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그렇게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씨앗을 이렇게 인간에 빗대 어떤 그런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런 소재와 씨앗이라고 하는 소재와 농부의 삶과 이런 것을 어떻게 좀 추적하면서 담아내려고 하셨는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시작할 때는 저도 씨 받는 거 이걸 잘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머릿속으로는 이제 제가 해남에 한번 여행 간 적이 있었는데요. 해남 여행 가니까 할머니들이 집에 광에다가 유리병에 또는 이제 음료수 통에다가 씨앗을 많이 이렇게 담아놓고 광에다 보관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할머니가 얘기하시기를 그 씨앗은 나의 어머니가 나의 결혼할 때 혼수품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씨앗은 여성들이 지키고 또 딸에게 주는 것. 왜냐하면 큰 농사들은 주로 남성들이 많이 지었잖아요. 근데 집에서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또 다양한 먹거리를 마련하는 건 여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남 여행 갔을 때 씨앗을 지키는 것은 여성이구나 라는 걸 다시 알게 되기도 했고, 이 씨앗 자체가 그 씨앗을 왜 살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해남에 있는 그 할머니는 옛날에 씨앗을 살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하루에 버스가 한 대, 두 대밖에 안 다니고요. 그리고 씨앗을 살려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필수품인 거죠. 씨앗이 없으면 우리 아이를 내가 먹을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생존할 수 없는 그런 거가 되기 때문에 씨앗이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씨앗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다가 이제 여기 하나의 씨앗 농장을 방문하면서 이거 씨앗 자체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 씨앗 받는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걸 많이 좀 물어보고 찾아가면서 그 촬영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좀 더 많은 씨앗이 보였으면 좋겠지만 이게 제가 딱 갈 때면 다른 일 하시고 제가 또 찍으러 가면 오늘 씨앗 받아 또 하시고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갈 때 만든 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부엌배추나 그 다음에 이제 저렇게 하고 우엉씨 까거나 이런 것들이 맨 마지막에 봅시 이렇게 풀채로 이렇게 훑고 이런 걸 이제 같이 찍게 됐고요. 저는 이제 이걸 촬영하면서 씨앗이 정말 이렇게 아름답구나라는 걸 좀 느꼈어요. 이게 굉장히 일하시는 농부 입장에서는 사실 아름다울 겨를도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경험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서 보는 입장에서 보기에는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씨앗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씨앗이 이렇게 아름답고 신비로운 수 있다라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런 걸 좀 많이 좀 보여주려고 그렇게 조금 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주 감자, 부엌 배추 이런 처음 듣는 그런 작물들을 보기도 했고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씨앗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걸 처음 거의 작물 도감처럼 이렇게 영화가 일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정보도 주고 또 어떤 몰랐던 사실들에 대해서도 알게 해주는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그 영화를 보신 관객분들에게도 소감을 말씀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질문, 감독님께 질문 궁금하신 점들을 여쭤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하실 말씀이 있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에게 마이크를 좀 전달해드리고 감독님께 또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선물도 있답니다. DMZ V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같이 이걸 기획해 주셔가지고요. 좋은 선물 갖고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선물까지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영화를 너무 진지하게 좀 먹먹하게 봤다고 할까요? 저는 강강 노을빛 체험 치유마을 하성면 동성면에 있는 체험마을에서 왔어요. 저희들이 아주 유사한 아주 작지만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그 감독님의 어떤 메시지를 저희들이 좀 이렇게 동감하거나 그래요. 저는 그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공감은 느끼지만 어쩔 수 없어 다시 떠나야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 감독님의 메시지가 과연 어떤 메시지인지는 알겠는데 그 안상인 그분의 마지막 멘트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뭐 자괴감이랄까, 글쎄 어쩌면 자기가 돌아가신 날에 이것이 보잘것없는 일로 끝날까봐 하는 그런 멘트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감독님께서도 그 안상인 그분에 대한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닌 다음 메시지를 좀 더 확실하게 이어져 나갈 수 있는 메시지를 저희는 기대에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 봄이 돼서 새로 이제 그 포트에 이렇게 물 이렇게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죽고 나면은 남들이 죽고 나면은 뭐라고 하는지 나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끝까지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저는 그 뒷얘기가 더 굉장히 많이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토종 씨앗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농민이 대우받는 세상이 오면 좋겠죠. 그리고 농민이 대우받는 세상이 언젠간 오겠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종 씨앗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크게 보면 정말 농사 짓는 그 땅에서 생명과 함께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저는 이제 안상희 농부가 얘기하신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저는 그게 되게, 저도 아직까지 오래 남거든요. 이렇게 그 옥수수밭 앞에서 풀 내시다가 얘기하잖아요. 호미로 내가 지킨 땅만큼 살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지킨 씨앗만큼은 내가 갖고 있어서 누군가한테 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먼저. 그러니까 좀 농부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토종씨앗을 지킨다 아니면 뭔가 다른 어떤 걸 얘기하더라도 같이 뭘 해야지, 아니면 우리 뭐가 정치가 바뀌어야 돼 이런 걸 먼저 하는데, 생각이 먼저 든 사람이 먼저 하고 내가 먼저 한 만큼 그거를 끝까지 하고 그 끝까지 하는 거를 마음으로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고, 저는 안상희 농부는 그런 분 같아요.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내가 먼저, 그리고 내가 생각한 만큼, 내가 내딛는 발걸음만큼 갈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게 좀 영화를 통해서 좀 안상희 농부를 통해서 조금 좀 많이 좀 남겨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김포 도시공원 네트워크에서 왔습니다. 지금 영화를 보면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게 어떤 건지 그걸 먼저 알고, 그래서 움직여서 그걸 또 영상으로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씨앗과 삶을 교육으로 연결해서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농부님, 안상희 농부님이 하고 계시는 그런 그 토종 농사, 씨앗 받는 농사, 그걸 저희는 아이들한테 그걸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토종 씨앗이라고 해서 그걸 이렇게 어떻게든지 갈무리해서 이름에 씨앗 사지 않고 모종하지 않고 하는 그런 차원의 그런 농부 체험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그런 걸 공부하는 게, 아이들이 체험하는 게 이후에 그 아이들의 큰 다음에 성장한 다음에 삶에서
네, 그렇습니다. 안상희 농부님께서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고단한 삶과 함께 그 다음 주제로 사람과 또 씨앗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도 좀 버글거리면서 그 영상 속에서 요즘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자막도 좀 한번 넣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 한살림에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특정 단체도 좋고 하지만 일반인들, 그래서 저는 소농을 조금 더 많이 선호하기도 하고 소농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편이라 많이 지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하는 것 그것도 같이 가면서 소농들의 이야기도 같이 다루어 주실까 하고 다음 주제로 한번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보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는 이제 한살림에 사는 최적포 농장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농업 네트워크가 사실은 토종씨앗을 가장 열심히 심고 또 가꾸고 지역에 나눠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토종학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씨앗도서관도 있잖아요. 그리고 전국에 이제 시드림이라고 토종씨앗을 많이 하는 또 네트워크 법인 단체도 있고요. 그런 게 조금 더 많이 좀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한살림도 여기 이 토종씨앗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뒤늦게 출발한 거거든요. 일찍부터 시작한 데 많이 있고. 근데 제가 사는 동네라 여기를 먼저 하게 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상영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모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아니면 이 도시농업 네트워크, 토종학교, 또 지역에 있는 농부들 이렇게 만날 수 있었을까? 우리가 토종씨앗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100몇 석 되는 데를 다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포 지역에 토종씨앗을 지키고 농사 짓는 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서로 보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그게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화에서 보는 것보다 영화 바깥에서 이렇게 같이 영화를 매개를 해서 이 토종씨앗을 갖고 또 농사와 농부에 관한 이야기들로 서로가 모일 수 있었다는 거, 이게 또 저한테는 큰 기쁨이고 또 다른 어떤 희망을 보기도 할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흙을 만지고 흙과 땅을 만지고 자란 아이와 도시의 시멘트 안에서 자란 아이들하고는 차이가 물론 정서적 차이도 굉장히 크고 건강에 대한 문제도 많이 있고 그래요. 뭐 확실히 연결되진 않지만 어쨌든 시멘트 벽 안에서 있는 저희 아들도 좀 그랬는데 아토피가 좀 심하거든요. 근데 시멘트 아파트에 살다가 바깥에 자연에서도 귀촌에서 조금 잦아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영향이 있고 또 땅과 요즘은 뭐 반려동물에 대한 얘기도 많지만 반려식물을 키우는 도시인도 많거든요. 왜 그래요? 얘기할 사람이 없거든요. 직장 생활하면서 또 자기가 이 도시에서 살아가면 각박한 곳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은 내가 준 만큼 다시 뭔가 피어나서 가는 거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되게 상처받고 그러지만 식물하고 대화를 하면 내적 대화가 되잖아요. 내적으로 내가 너 이만큼 컸니? 너 잘 자랐니? 안 자랐니? 너는 뭐가 부족하니?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그것도 하나의 좋은 또 성품을 만드는 데도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 네, 저는 앞으로도 계속 토종씨앗도 그렇고 농사나 농부에 관한 얘기를 여기 토종씨앗 지키는 게 소명이라면 저의 소명, 남은 소명은 농부와 농사와 농촌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 게 저의 소명입니다. 네. 소감 얘기를 꼭 하고 가기 위해서 가만히 붙잡혀 있었습니다.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저도 사실은 아까 영상에서 씨앗들이 막 땅을 비집고 올라오는 모습 기억나시죠? 저는 이제 그 모습에 반해서 한 5년, 6년 동안 저는 농사를 졌던 사람이었고, 근데 다 아시겠지만 농사를 먹고 살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몸도 좀 아파왔기도 했고, 그래서 농사를 포기하고 이제 올라왔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서 영화를 보는 내내 옛날 추억에 좀 잠길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충북 계산 옆에 저는 이제 제천에서 농사를 졌었기 때문에 또 유난히 새로웠었고, 제가 농사를 지었을 때 충북 계산에는 한참 막 유기농 막 이런 거 그 퇴비 만드시는 이태국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왔다 갔다 했던 기억도 좀 새로웠습니다. 그 몇 가지 장면이 기억나는 게 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토종 씨앗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사실 나오는데, 어떤 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 먹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토종 씨앗을 지킬 수 있다는 말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농부 혼자 지킬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사실 정책도 필요하고 먹어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함께 힘쓰는 사람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굉장히 그 말이, 이제 저는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토종 씨앗이 가지는 가치를 지켜주는 소비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 한 가지 했었고, 두 번째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절망스러운 부분 사실은 있잖아요. 이 안상희 선생님이 돌아가시면 누가 지킬지 이런 말이 나오는데 지킬 사람 많이 있지 않을까요? 그 아까 모자에 청년 농부라는 모자를 썼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사실 들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힘을 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아마 뭐 정책과 제도와 법과 이렇게 다 따라와야 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토종 종자를 그 채종을 하고 또 그거를 지키는 사람에게 뭔가 직불금을 준다던가 뭐 이런 정책도 필요할 테고, 또 청년 농부들이 자기 지역에서 큰 소득이 있지는 않아도 뭐 경쟁하지 않고 효율성 따지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나 그 계산에 계신 분들도 괜찮고 앞으로 청년 농부들이 좀 더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이 구속 영화를 찍으실 생각은 없는지 사실 좀 궁금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먹어야 되기도 하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한 열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는 토종 작물 지원 조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토종 작물을 짓는 사람한테는 그냥 농부들에게 주는 직불금 말고, 그다음에 토종 작물에 관한 직불금을 따로 주거든요. 부산하고 경남은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 토종 직불금을 줘요. 근데 괴산도 그 조례는 있어요. 근데 돈을 안 줘요. 근데 다른 지역도 보니까 조례는 만들어 놓고 실행을 안 시켜요. 근데 그러면 사실 조례가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조례 속에서 예산을 확보해라 라고 이렇게 군 의원들, 시의원들한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거고요. 농부가 100만 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데 어쨌든 그런 얘기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농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있는가. 12명의 농민 인구 비례로 하면 12명의 국회의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농민의 얘기를 하면. 근데 농민 얘기하는 국회의원이 농민 출신에 또 물고기 잡는 어부도 그렇고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같이 만들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청년들은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가 같이 많이 변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적인 환경도 많이, 치킨 먹을 수 있어야 되고요. 치킨 먹을 수 있었는데 치킨 못 먹잖아요. 그리고 어딘가 농사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쉼이 있으면서 농사를 할 수 있는, 예전 농부들하고 다른 그런 일하는 방식, 그리고 빚을 지게 하는. 사실 청년 농부들한테 대출을 많이 하라고 그러거든요. 저리로 1.9%, 2%로 땅 사라, 기계 사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청년들이 여기 와서 살면 그거 그냥 줘야 돼요. 이자 받아서 그 이자, 너무 흥분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청년들이 살 수 있도록 집도 주고, 그죠? 땅도 주고 이렇게 해야 청년이 와서 농사 짓죠. 근데 그런 걸 같이 이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계속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같이 영화로서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네, 이 로비에서 약속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근데 아까 질문하신 거 대답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후속 작품으로 어떤 거 계속 아까 말씀드린 저는 이제 같이 답변했는데,
지금은 이제 농구 이거는 조금 이렇게 뭔가 상황을 이렇게 관찰하는 이야기였다면 지금은 좀 제가 보는 것 말고 농부들의 목소리를 잡고 싶어요. 그래서 추천 받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에 이런 농부 찍어주세요.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훌륭한 우리 지역의 농부가 땅을 딛고 또 나눔도 실천하고 청년들을 위해서도 힘쓰고 뭐 그건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제보하시면 제가 내년부터 바로 제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감독으로서뿐만 아니고 또 영화 바깥에서도 본인이 만드시는 작품과 실제 삶과 이렇게 일치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시는 우리 오정훈 감독님이신 것 같습니다.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간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이쯤에서 자리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오늘 맹추위에 극장까지 찾아주시고 또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관객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좋은 작품과 함께 말씀 들려주신 오정훈 감독님께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